자, 다음으로 필드와 메소드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요. 일단 이 내용은 앞서 1, 2에서 학습하셨던 접근 제한자와 그리고 지정 예약어들 얘네들이 실제로 사용되는 곳이 주로 필드나 메소드 앞에 붙어서 사용된다 라는 의미에서 세 번째 단원으로 넣었습니다. 자, 일단 필드와 메소드는 클래스의 주축이 되는 멤버죠. 그래서 그 필드의 선언과 메소드의 선언 방식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필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자료형의 필드명, 이 필드명은 사용자 정의 명칭이죠. 그래서 자료형과 필드명으로 선언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티저 x 혹은 인티저 y 라는 식으로 필드를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멤버 필드들도 클래스 내부에서 선언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디까지 접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접근 제한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예제에서도 접근 제한자 설명할 때 필드를 두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접근 제한자가 앞에 붙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앞서 배운 스태틱이나 뭐 싱크로나이즈드는 필드에 붙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파이널이라든지 뭐 트랜지언트와 같은 지정 예약어들을 이제 이 필드 앞에 붙여서 같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선언된 이 필드에 대한 속성이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필드는 어떻게 해야지만 접근을 할 수 있고 뭐 어떠한 경우에도 접근을 할 수 없는 뭐 이러한 속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공통적인 영역, 공유 영역으로서의 필드를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러한 자료형 필드명으로 해서 필드를 선언할 때 클래스형도 하나의 필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클래스형 중에 자료형하고 비슷해 보이는 건 래퍼 클래스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불리언 래퍼 클래스, 뭐 캐릭터 래퍼 클래스, 인티저 래퍼 클래스 이러한 식으로 자료형 이름을 딴 클래스 형태, 그걸 래퍼 클래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래퍼 클래스 형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형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다못해 우리가 만든 클래스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필드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종류와 접근 제한자나 지정 예약어를 붙인 형태 한번 예시로 한번 보죠. 자, 해서 여기에서 우선 예제로 필드 테스트라고 할게요. 클래스로 FILD. 자, 필드 테스트로 우선 가장 단순한 형태로 인티저 x는 100 이러한 식으로 선언하는 것도 자, 일단 클래스 내부에서의 필드 선언이다 라는 형태로 갈 수가 있죠. 물론 마찬가지 개념으로 인티저 y라고만 선언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메소드 안에서 public void aaa 뭐 메소드 내부에서 인티저 g는 100 이라고 선언을 했을 때 혹은 인티저 w라고 선언을 했을 때와 뭐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일단 클래스의 멤버로서 필드를 선언하게 되면 이 필드들은 이 클래스의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다른 메소드 void bbb라는 메소드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도 이 내부에 x는 하고 x를 출력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자, 이 x는 바로 그 상위에 선언되어 있는 요 상위 x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래서 클래스의 멤버 필드로서 사용되는 것과 지역 변수 개념인 변수로 사용될 때는 variable, 그러니까 변수의 개념으로 사용될 때는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선언된 요 두 개의 변수는 어디에서만 쓸 수 있냐면 바로 void AAA라고 해서 자신을 선언한 블록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상위에 있는 이 필드, 클래스 바로 아래에 선언된 놈들은 요 블록, 다시 말하면 클래스의 블록 내부에서는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위치에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러한 필드를 선언할 때 우리가 접근 제한자 지정 예약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사실 접근 제한자는 클래스의 필드에서만 접근 제한자를 붙일 수 있고 지정 예약어는 내부에 존재하는 변수들, 베리어블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정 예약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이널 변수다 라고 하면 파이널이라는 의미가 최종의 의미, 최종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값은 변경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G에다가 200으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적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뭐라고요? The final variable, local variable G는 값이 이제 대입될 수 없다. assigned 될 수 없다. 라는 식의 오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정 예약어들은 이 지역 변수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접근 제한자는 요 내부에서 사용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private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바로 오류가 뜨죠. 그래서 private이라는 이러한 모디파이어는 local variable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지정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외부에서 지정을 하실 때 접근 제한자 얘는 그 어떤 곳에서도 사용할 수 없고 이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라고 할 때 private이라고 붙여서 사용하면 될 거고요. 그냥 가만히 냅두시면 패키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포함되어 있는 폴더의 또 다른 클래스에서도 이 y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y라는 필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시켜야 된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뭐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필드 테스트 2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접근을 해보자면 필드 테스트 2. 자, 이 필드 테스트 2에서 만약에 void ccc라는 메소드 내부에서 이 필드 테스트에 있는 y에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얘의 값을 출력시켜 보고 싶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객체를 발생시켜야 됩니다. 어떠한 객체? 필드 테스트 ft는 new 필드 테스트 객체를 생성을 시키고요. 그리고 ft.y라는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system.out.println 에서 ft.y를 출력시키는 이런 문구를 작성할 수가 있겠네요. 오류가 안 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멤버 필드로 이렇게 선언을 해두게 되면 값을 대입을 했던 대입하지 않았던 사용할 수가 있는 개념이 되는데요. 지역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해두고 일단 파이널은 제외하고요. 지역 변수로 두 개를 선언하고 얘를 사용을 해봅시다. system.out.println G는 G라고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system.out.println W는 W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X를 출력을 했군요. W 라고 출력할 왜 오류가 안 나나 싶어서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왜 그 W를 출력하려는데 조금 전에 여기 다른 클래스에서 Y를 출력할 때나 혹은 ft.x를 출력할 때 이건 지금 private이라서 안 되고요. protected 정도로 바꿀까요? 일단 자, 이렇게 바꾸면 x와 y를 사용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즉 값이 대입되어 있건 값이 대입되어 있지 않건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역 변수로 사용할 때는 값이 대입되어 있는 놈은 사용할 수 있고 값이 대입되어 있지 않은 놈은 사용할 수가 없네요. 이 차이가 바로 new 때문인데요.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 때 객체를 생성할 때 new라고 할당을 시키게 되면 제가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메모리 영역 중에 힙 영역의 메모리가 할당됩니다. 근데 이 힙이라는 메모리 영역은 모든 공간이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티저로 공간을 할당시키면 0값으로 초기화가 되고 캐릭터로 공간을 할당시키면 널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자동으로 초기화되기 때문에 x와 y의 값은 여기에 선언했다시피 100과 0이라는 값, 적지 않아도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되는데요. 지역 변수를 이렇게 메소드 내부에서 지역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 얘는 런타임 스택 영역의 메모리가 할당됩니다. 힙이라는 영역은 디폴트로 그 메모리가 초기화가 되어 있지만 런타임 스택 영역은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값들로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G는 선언하면서 100으로 초기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쓰레기 값 대신에 10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데 W라는 이 값은 초기화를 안 시켰죠. 공간만 잡아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이 W는 쓰레기 값을 출력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반드시 초기화해야 한다 라는 식의 이제 오류를 뱉어내도록 자바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the local variable w may not have been initialized 초기화되지 않았다 라고 이런 식으로 오류를 나타내니까 이 부분만 주의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여하튼 멤버 필드로서 이러한 멤버를 선언할 수 있는데 그 앞에는 바로 접근 제한자 지정 예약어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석 처리.
자, 그러면 이러한 필드 선언과 마찬가지로 메소드도 선언할 수 있는데, 메소드도 앞서 학습하셨던 접근 제한자와 지정 예약어. 역시 멤버들은 전부 다 접근 제한자와 지정 예약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 예약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형 리턴 값, 그리고 메소드 이름을 통해서 메소드를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메소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라운드 7에서 한번, 라운드 6이었나요? 7이었나요? 거기서 메소드를 한번 다뤄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메소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개념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도 써 있죠. public이라는 접근 제한자를 가진 결과형 리턴값 void AAA 메소드. 그 다음에 public 얘도 뭐 protected 정도 해주셔도 뭐 관계는 없고요. 만약에 private void CCC라고 선언을 하시게 되면 이 CCC라는 요 메소드는 어디에서만 쓸 수 있냐면 요 클래스 내부 필드 테스트라고 하는 요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AA에서 만약에 CCC를 불러 쓰겠습니다. 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BBB에서도 CCC를 불러 쓰겠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 다른 클래스에서 ft.aaa를 호출할 때는 아무런 문제 없고 ft.bb를 호출할 때도 아무 문제 없지만 ft.ccC를 호출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하네요. 왜냐하면 ccC는 보이지 않는다. not visible. 접근 제한자라는 것이 보이게 해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아니면 보이지 않게 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다? 라는 의미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접근 제한 때문에 ccC는 사용할 수 없는 개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메소드와 필드들을 접근 제한자, 지정 예약어 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뭐 예외 클래스라든지 뭐 매개 변수들을 쓰는 것은 앞쪽에서 살짝 살펴봤고요. 뒤쪽에서는 얘네들을 사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